자, 한 나라가 다른 나라랑 교류 없이 모든 걸 스스로 만들어 쓴다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과연 이 나라가 어떻게 해야 가장 잘 살 수 있을까요? 예전에 우리가 봤던 모델들은 노동이라는 요소 하나만 가지고 이걸 설명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현실은 좀 더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에다가 자본까지 이 두 가지 생산 요소를 모두 사용하는 한 단계 더 발전된 헥샤 올인 모형의 기초를 한번 다져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역이 전혀 없는 고립된 나라, 이른바 폐쇄 경제가 어떻게 균형을 찾아가는지 그 여정을 지금부터 저랑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먼저 생산자가 쓰는 도구들부터 시작해서 그걸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쓰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물건마다 필요한 재료의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그래서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은 어디까지인지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이 모든 걸 합쳐서 폐쇄 경제가 어떻게 최적의 지점을 찾아가는지 그 그림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생산자의 도구입니다. 바로 등량곡선과 등비용선이라는 두 가지 개념인데요. 이게 모든 분석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량곡선, 이름만 들으면 좀 딱딱하죠? 근데 이거 쉽게 말하면 같은 양을 만드는 다양한 방법들의 모음이에요. 예를 들어 빵을 100개 만든다고 해봐요. 사람 손, 노동을 많이 써서 만들 수도 있고 최신 오븐, 자본을 여러 대 돌려서 만들 수도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빵 100개가 나온다면 그 모든 방법들을 쭉 연결한 선이 바로 등량곡선입니다. 일종의 생산 레시피 모음집 같은 거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여기에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구부러진 곡선이 두 개 보이죠? X0과 X1이요. 이게 바로 등량곡선입니다. 먼저 아래에 있는 X0 곡선을 한번 보세요. 이 선 위에 있는 점은 어떤 점이든 노동 L과 자본 K의 조합은 다 다르지만 만들어내는 생산량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저 바깥쪽에 있는 X1 곡선은 어떨까요? 당연히 X0보다 더 많은 양을 생산하는 방법들의 모음이겠죠. 그래서 등량곡선은 원점에서 멀어질수록 생산량이 더 많아진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도구는 등비용선입니다. 등량곡선이 생산 레시피였다면 등비용선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예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주어진 돈으로 우리가 뭘 얼마나 살 수 있나를 보여주는 거죠. 다시 같은 그림을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곱게 뻗은 직선 CC-에 주목해주세요. 이게 바로 등비용선, 즉 우리의 예산선입니다. 이 선 위의 모든 점들은 주어진 총비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노동과 자본의 조합을 나타내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건 시장에서 정해진 임금 W와 자본의 가격 R의 비율, 즉 W분의 R로 결정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 한 명을 더 고용하는 비용이 기계 한 대를 빌리는 비용의 몇 배인가 하는 시장의 객관적인 교환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이제 우리 손에는 레시피 역할을 하는 등량곡선과 예산 역할을 하는 등비용선, 이 두 가지 도구가 다 쥐어졌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가장 싸게, 가장 효율적으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 그림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A점을 한번 보세요. 우리의 예산선인 CC가 생산 목표인 X0 곡선과 스치듯이 딱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이렇게 접하는 점이 바로 최적의 생산 지점입니다. 왜냐하면 만약 X0 곡선 위에 다른 점에서 생산하려면요, 이 CC선보다 더 바깥쪽에 있는, 즉 돈이 더 많이 드는 예산선이 필요하게 되거든요. A점은 우리가 원하는 생산량을 정확히 달성하면서 비용은 가장 적게 쓰는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지점인 셈이죠. 이걸 비용 최소화 지점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최적의 상태를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W분의 R은 MRTS LK인데요. 자, 하나씩 뜯어볼까요? 좌변의 W분의 R은 아까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정해진 임금과 자본 가격의 비율, 즉 등비용선의 기울기였죠. 객관적인 시장의 교환 비율입니다. 그럼 우변의 MRTS는 뭘까요? 이건 한계 기술 대치율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회사의 기술 수준에서 노동 한 명을 뺐을 때 생산량을 그대로 유지하려면 기계를 얼마나 더 투입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비율이에요. 즉 등량곡선의 기울기, 우리 회사의 주관적인 기술 교환 비율인 셈이죠. 이 두 개가 같아진다는 건 시장이 요구하는 조건과 우리 회사의 기술적 조건이 딱 맞아떨어지는 가장 효율적인 지점을 찾았다는 수학적인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 원리를 조금 더 확장해 볼까요? 한 나라가
옷처럼 사람 손이 많이 가는 물건도 만들고 반도체처럼 거대한 설비가 필요한 물건도 만든다고 할 때 이걸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요소 집약도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이 물건 만드는 데는 노동이 더 중요해? 아니면 자본이 더 중요해? 이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필요하면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고 자본이 많이 필요하면 자본 집약적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그림이 요소 집약도를 아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원점에서 뻗어나가는 두 개의 직선 OX와 OY가 보이시죠?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로 생산에 들어가는 노동 대비 자본의 비율, 즉 K분의 L을 의미합니다. OY를 보세요. OX보다 훨씬 가파르죠? 이건 같은 양의 노동 L을 쓸 때 훨씬 더 많은 양의 자본 K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Y라는 물건은 자본 집약적 재화인 거죠. 반대로 OX는 기울기가 완만하니까 상대적으로 노동 집약적 재화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까지는 개별 기업이나 산업의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스케일을 확 키워서 나라 전체의 생산 능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생산 가능 곡선 PPF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 그러니까 모든 노동자와 모든 자본을 남김없이 싹 다 썼을 때 최대한 만들어낼 수 있는 상품들의 조합을 연결한 선입니다. 우리나라의 생산 능력 최대치를 보여주는 경계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곡선의 모양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직선이 아니라 원점을 향해 배가 볼록하게 나온 모양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X제 생산을 늘리기 위해 Y제 생산에 투입됐던 자원을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Y제 생산에 별로 적합하지 않은 자원부터 빼오니까 Y제 생산이 조금밖에 줄지 않아요. 하지만 X제를 계속 더 만들려고 Y제 생산의 핵심 자원까지 빼오게 되면 Y제 생산량이 급격하게 줄어들겠죠. 즉, X제 하나를 더 만들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Y제의 양, 이걸 기회비용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비용이 점점 커진다는 걸 이 볼록한 모양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생산 가능 곡선의 특정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한계 변환율 MRT라고 부릅니다. 말이 좀 어렵지만 방금 설명한 기회비용을 기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X제 한 단위를 더 생산하기 위해 Y제를 몇 단위나 포기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치인 거죠.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 나라가 무엇을 만들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알게 됐습니다. 그럼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정확히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해야 가장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 마지막 퍼즐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마지막 도구가 하나 더 필요합니다. 바로 사회 무차별 곡선이라는 건데요. 이건 그 나라 국민 전체의 선호도, 즉 우리 국민들은 X제와 Y제를 이런 비율로 소비할 때 똑같은 만족감을 느껴요 하는 점들을 모아놓은 선입니다. 일종의 국민 행복지도라고 할 수 있죠. 드디어 모든 그림이 하나로 합쳐졌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바로 오늘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TT는 국가의 생산 능력 한계선이고 W0, W1, W2는 국민 행복지도죠. 당연히 국민들은 더 바깥쪽에 있는 행복지도 W에 도달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생산 능력의 한계 TT 때문에 W1이나 W2에는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어진 생산 능력 안에서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행복 수준은 어딜까요? 네, 바로 생산 가능 곡선과 사회 무차별 곡선이 딱 한 점에서 접하는 저 A점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 나라가 생산할 수 있는 것과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완벽하게 일치하는 지점, 즉 폐쇄 경제의 균형점이 되는 겁니다. 정리해볼까요? 다른 나라와 교류가 없는 폐쇄 경제에서는요, 생산하는 지점과 소비하는 지점이 A점으로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그 나라는 주어진 자원으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만족, 즉 후생 극대화를 달성하게 되는 거죠. 이 지점에서는 생산의 기회비용과 소비의 만족도가 완벽하게 같아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외부 세계와 단절된 채 스스로의 힘으로 완벽한 균형을 이룬 한 나라의 모습을 그려봤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느 날 갑자기 이 나라의 항구가 열리고 국경이 개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완벽해 보였던 균형은 무너질까요? 아니면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높은 수준의 행복으로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무역의 세계로 나아가야 할 이유입니다.